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점입가격 미중 갈등, 미 SEC, 중국 기업 IPO 등록 중단, 그 배경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해드릴 텐데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요. 급변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정말 지금 현재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 내에 아주 급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국의 내용을 좀 더 심도 깊게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꺼번에 하진 못하지만 하나하나 좀 더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전자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지금 현재 금융 문제예요. 미국과 중국이 금융 문제로 대대로 붙었다. 그런데 이 배경이 뭘까? 이것은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시장 개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시장 개방이 이게 문제가 되느냐? 라는 문제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 기업 공개와 기타 유가 증권 판매에 대한 등록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한번 행간을 읽어볼게요.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기업 공개, 그리고 기타 유가 증권 판매에 대한 등록 중단. 다시 말하면 중국에 갈 돈 없다예요. 이 갈 돈 없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도 두들겨 맞고 중국에도 두들겨 맞고 있는 중이에요. 왜 그런지 지금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 기업을 강력 규제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관련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새로운 지침을 제정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업 공개를 할 때 중국이 얼마나 규제를 할 건지 이 리스크에 대해서 분석한 보고서를 해라. 그러면 IPO를 해주겠다. 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중국이 지금 얼마나 제재를 가할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미국 SEC 중국 기업 IPO 등록 중단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30일 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SEC가 중국발 리스크를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 구체적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증권 발행 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을 중국 기업들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발 리스크를 어떻게 공개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그 기업의 압박, 이 압박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 제출하는 서류를 해야 되는데 이 지침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침의 구성 요소 이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IPO를 아예 안 받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는 지난달 7월 2일이죠. 중국 정부가 뉴욕 증시에 창장한 자동차 공유업체, 차량 공유업체죠. 디디 출싱에 상대로 강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가운데 나왔다는 거죠. 특별히 디디 출싱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에 두들겨 맞아서 지금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디디 출싱에 대해서 규제를 가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지금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편 중국 교통운수부는 온라인 차량 호출 그리고 화물 운송 등 신산업이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차량 호출 서비스 업계의 독점 행위를 단속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온라인 차량 호출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의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정보, 인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인포메이션을 미국에 공개하기 싫다라는 내용이죠. 지금 골드만삭스하고 이번에 SEC가 중국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특별히 골드만삭스와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단히 많이 투자한 회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이 투자한 회사가 지금 SEC와 동등하게 중국 기업들을 정조준하면서 두들겨 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중국 경제는 어느 때까지 봉쇄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지금 궁금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당근 채찍에 요동치고 있는 MSCI 중국 지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이 그림을 올려드린 이유가 가장 하나가 있어요. 7월 1일 날 109.47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날이 96이에요. 한 달 사이에 10%포인트가 빠져버렸다는 거죠. 이게 달러로 지금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가 빠져버렸어요. 그대로. 다시 보면 현재 전 세계
여론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가 세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행동이 지금 SEC가 IPO 등록 중단이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30일 날 미국 증권위원회 SEC가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기업 공개 IPO와 기타 유가증권 판매에 대한 등록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었다. 즉 중국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로 인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가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나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미국 입장으로서도 꿍꿍이가 있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냐면 중국의 기업들을 압박해서 이 중국 기업들이 탈중국화 시키려고 하는 이런 배경들도 있겠죠.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 등을 이슈로 해서 최근 수개월간 기술 기업을 시작으로 해서 교육, 배달 기업,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규제 칼날을 휘두르면서 글로벌 증시가 함께 요동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중국 기업의 IPO를 차단하겠다라는 SEC의 초강력적 대처, 이것은 중국발 쇼크가 미국 자본시장에 거대한 리스크로 부각시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건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SEC는 미국 증시의 상장을 원하는 기업들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반시장적 규제 그리고 통제 리스크를 보고할지 세부 지침 마련할 때까지 IB 등록 신청 그리고 기타 유가증권 판매 등록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할 방침이에요. 다시 말하면 IP 등록 신청 거부, 기타 유가증권 판매 등록 거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푼도 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매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골드만삭스도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SEC의 중국에 대한 계획이 공개되기 하루 전인 29일 날 세계 최고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중국 지수의 기준이 되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중국 지수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시장 평균으로 하향 조정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중국에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은 하지 마. 그냥 관망만 해. 그렇다라는 거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중국 지수는 중국과 해외에 상장된 중국의 주요 기업 주식 700여 개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중국과 해외에 상장된 중국의 주요 기업들을 이게 한때 묶어놔서 이 MSCI 중국 지수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중국의 투자의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말을 하면 지금은 중국에 투자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골드만삭스는 관련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 정부의 규제는 자본시장보다 사회적인 공공성, 안정성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우려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다시 이것을 행간을 그대로 읽어보면 뭐냐면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의 공정성, 중국 공산당의 안정성에 우선한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본이 커져가는 것을 막고 중국의 입맛에 맞는 자본시장으로 지금 탈바꿈시키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관련 규제는 중국 공산당의 입맛에 맞는 규제를 시행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보게 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달 들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빅테크 규제를 연이어 남발하고 있죠. 그래서 규제를 남발하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지난 21일에는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아동을 소재로 한 성적 콘텐츠를 전파한 혐의로 알리바바의 타오바오, 그리고 텐센스의 메시징 앱인 QQ, 콰이소우 등의 책임자를 불러서 A양 면담을 하고 벌금을 부과했어요. 다시 보세요. 이들은 책임자를 불러서 면담을 하면 떨어버려요. 여기 불려갔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제재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위협을 줬다라는 것으로 보면 돼요. 타오바오, QQ, 콰이소우 이렇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중국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이 성명을 통해서 알리바바, 징둥 등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의 평점을 허위로 올리는 부정경쟁 관행이 만행했다고 단속 강화를 애걸했죠. 이거는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입장이고 이렇게 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 전에? 알았어요. 알았는데 왜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미 해야 될 입장인데 왜 그 전에 하지 않고 지금 몰아서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몰아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몰아서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죠. 중국의 주가를 일단 한번 보면 원래는 중국이 고속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중국 지금 주가 자체가 쭉 완전히 터질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때마다 중국이 했던 내용, 제재를 가하고 다시 중국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가장 올라가고 있는 정점에 있을 때 중국 공산당에 있던 사람들은 다 팔아버려요. 팔아버리고 다시 주가를 끌어내린 다음에 다시 그 주식을 사고 다시 끌어올린 다음에 주식을 팔았다가 사고 이러면서 부를 중국 공산당에 있는 사람들이 부를 축적을 하고 그리고 서민들은 그것을 믿고 투자를 했던 서민들은 완전히 알거지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지금도 이것의 연장선상이 있지만 이것 플러스 하나가 더 있다면 미국의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마예요. 지금 현재 중국의 그 경제 자체가 외국에 많이 개방이 된 상황입니다. 개방이 많이 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별로 좋을 거 없어 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술 기업뿐만 아니라 사교육 업체로도 지금 규제가 확산이 되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사교육 업체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이것은 나중에 분석해서 또 올려드릴게요.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 24일날 체육과 문화예술 등을 제외한 학과 수업을 관련한 사교육기관이 일괄적으로 비영리기구로 등록하며 신규 허가도 금지된다고 밝혔어요. 다시 보면 사교육기관이 비영리기구로 등록이 된다는 것은 돈을 벌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돈을 벌어도 유지비만 유지하고 영리적으로 이 기구를 움직이려고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규 허가도 금지된다고 하면 압박이 엄청나게 심하겠죠? 사교육기관이 IPO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상장업체들이 이런 기관에 투자하는 것도 아예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교육기관을 이렇게 제재를 가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죠. 예. 이 인터넷으로 공부를 해서 위로 상승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되겠죠. 그리고 26일에는 음식 배달 노동자에게 사회보장보험과 사고보험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는 30일날 신산업 감독관리 관련 회의를 열어서 차량 호출 서비스 업계의 독점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나서기로 했죠. 지금 현재 중국에 가보면 차량을 진짜 잘 잡을 수 있어요. 차량 호출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몇 번 타본 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던 이런 것들을 왜 금지를 시킬까? 라는 내용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죠. 자, 이들 플랫폼들이 운전기사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평한 경쟁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인데 별로 그렇지 않던데요. 그리고 지금 해외 기관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개방된 금융시장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연일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중국 정부가 규제와 단속 지침을 쏟아낸 데 대해서 투자은행 윌리엄 블레어의 비비언 린 서스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25년간 중국에 투자를 했지만 이런 현상은 본 적이 없다. 규제 대상이 될 다음 산업이 뭐가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 기업들이 투자할 만한 대상들은 지금 싹을 잘라버리고 있다는 거죠. 장기적인 투자 성향의 블랙록 등 해외 투자 기관들도 중국 주식의 비관적인 전망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이 채권 전문 회사예요. 채권 전문 회사이고 부실한 채권을 인수해서 좋은 회사로 키우면서 다시 그 회사의 채권을 통해서 다시 엄청난 부를 유지하는 게 블랙록이라는 회사인데 그래서 블랙록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지금 보고 투자를 해요. 그리고 채권 시장의 개방이 완전히 됐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내용을 딱 보면 지금 현재 중국의 금융으로 개방이 거의 대부분 된 상황인데, 중국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계속 그 제한을 걸고 우리 입장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요, 외국 그 금융 기업들이요 들어와서 뭐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뭐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투자해봤자 별로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득을 볼 것 같아? 내가 이득을 못 보게 만들어줄게. 중국 입장으로는 지금 그런 내용이죠. 자,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공산당 지도부의 움직임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비판도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지 매그너스 옥스퍼드대 중국센터 이코노미스는 최근 조치로 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공산당에 무릎을 꿇게 됐다고 말을 했어요. 그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대가가 앞으로 수년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제재를 가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할 것 같습니다. 왜? 중국의 기업이 많이 공개가 됐고, 그리고 중국의 금융시장이 많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죠. 수년 내에 중국의 금융이 서방 세계의 시장에 쓸려버릴 것이다 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국 정부가 입맛대로 하면서 지금 돈을 못 벌게 만들어버리면 중국 시장에 들어오려고 했었던 기업들이, 특히 금융기업들이 나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금융전쟁입니다. 금융전쟁이고, 그리고 또 중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다툼, 이것까지 같이 겹쳐지게 된다는 거죠. 이번 내용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